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중요한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2.0이 런칭이 됐죠, 최근에. 그래서 이더리움 2.0에 관한 이야기를 깊게 다루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좀 풀어보고자 해서 코빗의 개발자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스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스카. 어떠세요?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너무 긴장되는데 예. 잘 찍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제가 잘 재밌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스카는 이제 저희 코빗의 개발자로 들어온 지 한 2, 3년 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제가 보기에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개발자 분 중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셨는데 코빗 뇌 중에 뇌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인지. 뇌 중에 뇌요. 예, 뭐 특기가 뭐 개발뿐만이 아니라 개발 외에도 뭐 정말 부끄럽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소주 한 잔 곁들이기 딱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 이더리움 이제 2.0 네. 되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더리움 2.0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크게 4가지 스텝을 나눠가지고 점진적인 개발을 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예. 빅 플랜을 세웠었는데 이제 프론티어, 홈스테드, 뭐 메트로폴리스, 세레네티 이렇게 4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이제 그 4개의 단계를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은 이 단어를 접하는 순간 뭔가 내가 모르는 되게 어려운 개발자들만 사용하는 용어인가 하면서 안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 단계를 이름을 붙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4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2017년쯤부터 해가지고 계속 메트로폴리스까지 이더리움 개발자 분들께서 열심히 잘 해왔어요. 예, 메트로폴리스가 3단계인가요? 네, 3단계, 맞습니다. 예. 최근에 콘스탄티노플 그 하드포크까지 무리 없이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가장 그 궁극적으로 원했던 이더리움의 이제 꿈을 실현하는 단계가 지금 세레니티의 단계고 예.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이더리움 2.0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세레니티가 4단계, 지금 말씀하신 4단계, 맞습니다. 4개 다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거고, 네.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세레니티 또는 이더리움 2.0 이렇게 네. 부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한계를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지금도 지니고 있고요. 최근에 올 초에 디파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디파이가 뭔가 좀 큰 호재가 있다 혹은 어떤 이슈가 있다 라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엄청 버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번 이더리움 2.0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케일러빌리티라 그러면 이제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제 모든 블록체인이 이제 네트워크인 건데, 맞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지금 원래 상태에서는 좀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량을 막힘없이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확장하기 위한 게 목적 중에 가장 아마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평균적으로 한 13 TPS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TPS는 Transaction per Second. 맞습니다. 1초에 일어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보통 한 12,000 TPS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뒤처져 있는 부분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럼 2.0으로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은 TPS로 봤을 때 몇 배 정도 좋아지는
건가요? 아직 뭐 실제로 이더리움 2.0이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자료는 아니지만 앞으로 설명드린 이더리움 2.0 그 모든 페이지를 성공했을 경우 예상되는 거는 뭐 한 10만 TPS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뭐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뭐 10,000배 정도 빨라지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 2.0 사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2.0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라는 게 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이더리움 2.0은 크게 세 가지 페이지로 나뉘어요. 페이지 0, 1, 2로 나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는 걸 많이 접하셨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더리움 2.0을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큰 변화는 지금 POW 형식의 이더리움이 완벽한 POS 합의 체제로 바뀌기 위함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예. POW는 Proof of Work의 네. 약자이고 한국말로는 작업 증명인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POS는 Proof of Stake의 약자이고 이거는 지분 증명인가요? 네, 한국말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POW 같은 경우는 열심히 그 채굴을 하고 해시 값의 원문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채굴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블록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있을 이더리움 2.0은 최소한의 일정한 양의 이더리움을 제가 스테이킹을 해서 디파짓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블록에 대해서 밸리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블록 제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생태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블록 생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했던 건데 이전에 이더리움 1.0에서는 합의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작업 증명이었던 거를 이번에 2.0으로 옮겨가면서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 이제 지분 증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꿔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더리움의 3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3단계를 통해서 2.0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첫 번째 페이즈가 페이즈 0인가요? 네, 아무래도 개발자스러워서 그런지 예. 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게 개발자분들이 0을 좋아하시나 보죠? 아무래도 숫자의 처음은 0이니까. 그렇군요. 저 1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페이즈 0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페이지 예. 0에서는 이제 스테이킹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POS 합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이더리움 2.0에서는 검증자들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이더리움 1.0에 있던 이더들을 이더리움 2.0으로 스테이킹을 하면서 밸리데이터들이 되는 거죠. 밸리데이터의 역할은 장부가 유효하다는 거를 맞습니다. 증명해주는 그런 네. 사람들인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유효하다는 그 증명 과정에서 밸리데이트 해주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 순서를 정할 때 전에는 작업 증명으로서 했던 순서를 이번에는 2.0으로 넘어가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에 의해서 네.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페이즈 0이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페이즈 1으로 샤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예. 샤딩이라고 함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드를 자처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 블록까지 모든 걸 다 스토어를 합니다. 예. 근데 샤딩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모두 할 필요 없이 특정 부분을 나눠 갖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POS 환경이기 때문에 모두가 검증자고 모두가 같은 정보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POW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양의 블럭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밸리데이터들이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트랜잭션들을 자기들이 맡은 영역에서 열심히 검증하고 만든 것을 블록에 연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단계입니다. 저도 이 샤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되게 헷갈렸는데 네.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도 아니고 근데 개념적으로는 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하나의 배라고 보면은 배에 지금 여러 가지 화물을 싣고 가는데 실어야 될 화물이 많아지면은 계속 위에다 쌓다 보면은 이게 배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조그만 배들을 갖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해서 화물을 위로 쌓지 않고 옆에 있는 배에다가 이렇게
그 애기 배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러죠? 그 옆에 이렇게 따라가는 조그만 배들을 만약에 연결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옆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그 좀 더 안정적으로 배가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사실 디파이가 아니고 단순히 USDC를 전송하고 싶은 것 뿐인데 디파이에서 막 무슨 작업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내가 높은 피를 내는 게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언페어하고. 맞아요. 왜냐면 그 이유는 다 우리가 같은 배에 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배에 옮겨감으로써 그렇죠. 디파이에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올라가서 수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배에 타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네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 예, 그게 좋은 비유일까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페이즈 1이고 페이즈 1에서 샤딩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된다는 거죠. 예. 페이즈 1 타이밍상으로는 언제쯤? 페이즈 0에서 1로 가는데 듣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하고요. 아, 예. 그러면 내년 한 여름이나 뭐 하반기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가 페이즈 2인데 네. 예, 페이즈 2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는 이제 좀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한데요. 네,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이 이더리움 2.0이 앞으로 2년이 걸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후쯤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즈 2가 하는 게 이와즘이라고 해가지고 EVM이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개선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발표된 내용도 많이 없고요. 지금 열심히 리서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스터디 해가지고 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페이즈 2 단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식이 되는 건가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EVM 혹은 이와즘이라고 네. 하는 그런 컴파일러가 예. 있어야 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컴파일러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기술인 거죠. 기술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 이더리움 1.0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네. 그 지금 말씀드렸던 페이즈 1과 2 사이에 네. 페이즈 1.5라고 하는 단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즈 1에서는 샤딩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총 64개의 샤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하나의 샤드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던 어떤 트랜잭션들 혹은 거기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이더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임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